조선 선조 때 금산에서 태어난 일타옹이 어떤 연유로 한떨기꽃 7이라는 기명으로 기적에 오르고 10대 후반에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당대에 뛰어난 용무와 노래 솜씨 그리고 춤으로 이름을 날렸던 일타옹은 비록 기녀 신세였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벼슬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기상이 크고 호방한 낭군을 만나서 자신이 이루지 못할 꿈을 대신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자신의 바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영리했던 일타옹은 미모까지 겸비한 당대의 명리로서 중요한 연애는 빠지지 않고 불려다녔으며 게다가 시문에도 밝고 관상을 보는 데도 뛰어나 여러 남자를 상대하면서 꿈에 맞는 낭군을 찾고 있었습니다. 일타옹이 검문세가의 노류 장화가 되어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중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세가인 이판서의 잔치집에 불러가 술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정승과 전직 대신들이 참가한 술자리가 참못 위험스럽고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자 사이사이에 앉은 기생들이 흥을 돋구기 위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대감들의 비율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차츰 취기가 들고 화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갑자기 남봉꾼 같은 젊은 남자가 술자리에 끼어들었습니다. 허락도 없이 음식을 마구 집어먹으며 술자리를 휘젓고 돌아다니자 점잖은 대감들의 얼굴에 노기가 가득했고 그 남봉꾼은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글 공부라고는 아예 거들떠 보지 않았던 심의수였습니다. 술과 여자, 먹을 것을 무척이나 밝히던 심의수는 상갓집이나 잔치집 등 술을 마실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은 을의 모습을 드러내고 멋대로 행동하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예 밤 미치광이처럼 취급해 상대조차 하지 않고 슬슬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타옹의 눈에는 심의수가 왠지 남다르게 보였습니다. 지금 하는 행동들은 자신의 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 것일 뿐 그의 얼굴에는 호탕한 기운이 서리고 눈에는 예기가 번뜩여 대뜸 재상의 제목감이었습니다. 일타옹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들의 둘러앉은 대청마루로 성큼 올라선 심의수는 기생들을 훑어보더니 일타옹 옆으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보이고 분위기가 어색해져도 그는 희죽이 웃을 뿐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타옹 또한 심의수를 거절하지 않고 공손히 술을 한 잔 따르며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술자리가 다시 화기애애해지자 사람들이 심의수를 신경 쓰지 않게 되고 일타옹은 조용히 심의수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면은 집으로 갈 터이니 기다리십시오. 잔치를 마친 저녁 무렵 일타옹은 약속대로 심의수의 집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심의수와 그의 어머니 박씨에게 인사를 올린 그녀는 모친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마님, 저는 금산에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생 일타옹이옵니다. 오늘 어느 재상집 잔치집에서 귀댁 공자를 배웠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하나 저의 소견으로는 장차 귀하게 될 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준비를 하지 않고 헛되게 낭비하면 훌륭한 기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 마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오늘부터 화류계를 청산하고 이 댁에 들어와 온갖 힘을 다해 귀댁 도련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어찌 막겠느냐. 다만 집이 가난하니 너같이 호강하던 내가 어찌 참고 견디겠느냐. 마님, 저는 부귀와 영화를 탐내 이 댁에 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럴 욕심이면은 어찌 가난한 집 7째 도련님을 유혹하겠습니까? 아들을 포기한 상태였던 어머니 박씨는 일타옹을 기쁘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날로 일타옹은 심의수의 색시가 되어 한 집안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부터 요구하는 심의수를 일타홍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며 사서오경을 내놓았습니다. 소첩은 살다가 도망가는 일은 없을 것이니 이 책을 한 권씩 떼면 잠자리를 허락하겠습니다. 그러자 심의수는 일타홍을 차지하기 위해 그날부터 노신수의 문화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의수는 워낙 머리가 비상했기에 공부를 시작한 지 2년도 안 돼서 코금의 시집을 모조리 통달하였고 급제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타홍은 그런 그가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엄하게 꾸짖었고 심의수의 글 공부는 나날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 의해 시작한 공부였기에 심의수는 다시 공부에서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일타홍은 심의수가 과거에 급제를 하면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떠나고 맙니다. 심의수는 뒤늦게 일타홍을 찾았으나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잡은 심의수는 공부에 다시 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마침내 심의수는 22살의 나이로 진사시에 합격을 하고 3년 뒤인 1572년 선조 5년에는 별시 문과에 급제해 심씨 집안에는 8번째 드디어 경사가 났습니다. 일타홍의 헌신적인 보살품이 그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대과에 급제한 심의수는 당시의 관례대로 3일 육아,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사흘 동안 시험관과 선배 급제자, 친척을 방문하던 중 달마 노인이라 불리는 어른 집에 드디어 일타홍과 제의를 하게 됩니다. 일타홍은 심의수가 등과 후 재상에게 인사를 드리려 올 것을 예견하고 미리 와서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이별 끝에 함께하게 된 둘은 집으로 돌아왔고 주위 사람들은 일타홍의 뒷바라지 덕분이라며 모든 공을 그녀에게 돌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일타홍의 마음은 한없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천한 기생의 신분이라 숙명적으로 정실 부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낭군을 장가 보내기로 결심을 한 일타홍은 입술을 깨물며 나직하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제 아드님에게 마땅한 배필을 얻어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진작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아드님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의 소원이니 꼭 들어주십시오. 이 사실을 알게 된 심의수는 일타홍 외에 다른 여인과는 부부의 연을 맺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대부가 기생을 정실부인으로 삼는 것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며 설득하는 일타홍의 뜻을 따라 양반집 교수의 딸을 정실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타홍은 갓 들어온 새색시를 깎듯이 예우하고 일을 처리할 때도 부부간이나 외동서 간에 말다툼 한 번 없었습니다. 이 일은 마침내 선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에 감동한 임금은 친히 두 사람을 불러 그동안 있었던 일을 물었습니다. 당시 법도에는 정경 부인이 아닌 일개 천기 출신을 임금이 부른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선조가 소원을 물었습니다. 일타홍은 남편 심의수를 자신의 고향인 금산금수로 제수해 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임금은 기쁜 마음으로 윤호를 하였습니다. 심의수가 금산군수로 부임하자 일타홍은 군수의 부실이 되어 금이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옛집을 찾아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사흘 동안이나 일가 친척을 위로하며 잔치를 베풀어 금산 일대의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한편 일타홍은 공가사를 엄격히 구별하여 친척들에게 관청은 어염집과 다르니 함부로 드나들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일타홍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소실인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기도 하고 또 남편을 오랫동안 차지한 것이 정실부인에게 죄스러워 자살을 결심하기에 이릅니다. 일타홍은 일단 마음을 굳히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지난날의 삶의 회한이 사무쳐 달을 보며 시 한 편을 지었습니다. 우뚝 솟은 초승달 오늘따라 밝고
한 조각 달빛 망고에 정다워라. 넓고 넓은 세상 오늘 밤 달을 보며 백년의 슬픔과 즐거움 느끼는 이 며칠까. 일타옹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둔 채 유서를 남기고는 저 강을 건넜습니다. 서방님, 오늘로써 이별코자 합니다. 원컨대 귀한 몸이니 오래도록 보기를 누리시고 소첩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첩의 몸은 심신선산에 묻어주십시오. 뜻밖의 일을 당한 심의수는 텅 빈 가슴을 달래면서 며칠을 슬피 울다가 일타옹을 자신의 선산인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원흥리에 묻기로 결정했습니다. 일타옹을 실은 꽃상여가 금강에 이르자 호련 가을비가 소소하게 내려 사람들의 마음을 한없이 구슬프게 했다고 합니다. 심의수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 통곡하면서 시 7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떨기 고운 꽃이 상에 실려 향기로운 혼이 가는 곳 더디기만 하네. 금강에 가을비 내려 붉은 명정 적시니 그리운 내 임의 눈물인가 보다. 만남과 헤어짐은 하늘이 만든 운명인가. 아, 알 수 없는 삶이여 슬프다 한없이.